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건물투자 비밀노트 개정판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많은 건물투자 또 열풍이 있었죠. 이제는 조금 뒤돌아볼 때가 됐다라고 판단해서 제 나름대로는 초심으로 좀 돌아가보자 라는 취지로 개정판을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짜 투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초를 좀 다시 한번 쌓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건물투자 비밀노트 많이 구매해 주세요. (2025년) 지금 탄핵 전국에 상업용 부동산은 어떨 거냐? 저는 이 부분이 더 걱정입니다. 주택시장 쪽은 어차피 정부도 오르거나 내리면 적정한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완급 조절을 할 건데,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결을 안 하고 가면 계속 문제가 생길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그 강원랜드죠, 레고랜드 그 사태 이후에 지금 PF 부실에 대한 문제를 계속 유예해 왔습니다. 1년 반, 2년 가까이를 유예하면서 이게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까지도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작년 9월 이후부터 하나씩 터뜨리고 정리할 건 정리해 가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이렇게 하강 국면에 있고 저성장 국면에 있다 보니까 이 PF 사업장들이 빨리빨리 살아나고 있지를 못해요. 이 PF 사업장이 좀 어려워지면 부동산 경기, 그다음에 건설업 관련한 이런 경기들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또 힘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 동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구조조정을 하려고 들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연초에 우리 흔한 말로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버릴 건 버리고 또 날릴 건 날리고 살릴 건 살리고, 이런 절차들이 좀 빨라지지 않겠나? 그리하면 첫째는 그 지방에 있는 그 미분양 사업장들, 그 다음에 땅만 사놓고 공사를 착공을 못했거나 PF가 일으켜지지 않은 그 브릿지 단계 사업장들, 이런 것들은 아마 경매 공매로 많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하고, 사업이 완료됐지만 분양이 안 된 사업장들은 LH나 뭐 정부에서 매입하는 그런 방안도 아마 나오지 않겠나. 시행사나 건설사, 금융사들은 좀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대책들이 나오고, 서울 쪽 수도권에 이런 괜찮은 사업장들은 지원해서 살려낼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팍팍 지원할 돈이 없어요, 현재. 워낙 지금 2년 동안 거기다 쏟아부은 돈들이 많고, 많은 기금이나 이쪽에서 그 가져다 그 투입해 놓은 자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많아서 탄핵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정리되고, 연초되면 새 정부 들어오기 전에 지금의 권한대행 정부에서 많이 날리고 싶어 할 겁니다. 실제로 많이 털어내고 가려고 할 거예요. 왜? 새 정부가 들었는데 전 정부가 해놨던 거를 굳이 떠안고 가려고는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PF 사업장은 폭탄들이 많이 터질 수 있다. 그 대선으로 가서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터트려야 될 폭탄이라고 하면 빨리 터트리고, 저 정부,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걸 해결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두 번째, 금융권 구조조정을 압박한다라는데, 저축은행이나 뭐 이런 캐피탈사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날릴 건 빨리빨리 날리고 정리할 건 정리할 거다. 그래서 인수합병 구조조정도 많이 될 거다. 이미 지금 올해 제가 이제 듣는 거는 1금융 같은 경우는 대손 충당금이죠. 손실 본 분을 많이 지금 그 충당을 했어요. 워낙 지금 여러분들 금리를 비싸게 받고 있잖아요. 기준금리는 이미 3%까지 내려놨는데 대출금리를 오르면서 사실 이익이 많이 났어요. 그 이익이 많이 난 걸 어떻게 했느냐? 손실난 부분에 충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이 지금 PF나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생긴 폭탄들을 또 1금융사도 떠안게 될 겁니다. 내년 금리가 여러분들한테 그 썩 좋은 상황으로 대출을 일으켜 주지는 않을 거예요. 금리는 상당히 높은 대출 금리가 유지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구조조정도 그 가시화될 거다. 최근에 이제 무궁화 신탁이 자기 자본을 많이 깨먹고 있죠.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건 가시적으로 나온 한 개의 사례고,
그 밑단에 이 지금 몇 개의 폭탄들만 터지기 시작하면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구조조정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연초에는 가급적이면 1금융 쪽으로 좀 옮겨놓고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내용입니다. 공사비 상승. 건설 회사들이 공사비 상승을 인건비나 재료비 상승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재건축이나 뭐 이런 공사할 때 부추기면서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온전히 그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 PF 사업장도 그렇고 건설회사 공사 내역을 쭉 보면 실제로 재건축 사업장의 건설 원가가 순전히 공사비, 그렇게 재료비하고 노무비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경비가 있어요. 거기에 금융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비용이 갑자기 이 사람들이 2배, 3배가 오르면서 그거를 소비자한테 전가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재건축 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 요인이 있는데 그 공사비를 증액해달라고 하면 내역서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LH나 지금 일반 그 공공공사에서는 공사비 원가를 오픈하게 해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공사비 올리는 거를 일정 이상의 수익을 내는 거를 많이 관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금 재건축 사업장이나 재개발 신도시 만드는 이런 공사 현장들에서 건설사들한테 공사비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을 압박이 상당히 들어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2, 3년, 3, 4년 동안 올랐던 이 급격한 공사비 상승 요인을 이제는 관리를 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공사비가 많이 오르는, 급격하게 오르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거다. 또 하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금리가 이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와서 금융정책이나 이거를 정상화로 한다고 하면 또 기존에 뭐 5%, 6%대 뭐 이런 고금리 이런 상황이 아니고 3, 4%대, 2, 3%대 이런 안정된 금리로 기업 활동을 하게 해준다고 하면 공사 원가는 상당히 내려가지 않겠나. 이미 물가는 안정돼 있잖아요. 물가가 뭐 2%대, 1%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비 인상 요인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거기에 정부도 이 지금 건설 원가 올라가는 공사비 상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관리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상업용 부동산의 신축 비용은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은 없어지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풍부한 유동성입니다. 탄핵이 딱 발표되고 가결되고 나서 갑자기 지금 그 기존의 행정부죠, 정부 권한대행 쪽부터 시작해서 그 야당도 그렇고 갑자기 추경 얘기가 나와요. 일주일 전에 그 25년도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그러는데 통과된 지 뭐지 잉크도 안 말랐는데 한 10조 원대 추경 예산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뭐 통과되겠죠. 야당하고 정부에서 뭐 경제를 적극적으로 또 국민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활성화 대책을 내는데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 우려스럽다고 표현을 하냐면 궁극에는 돈을 많이 풀겠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많이 풀어서 시장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책은 언제 나왔었냐면 코로나 때도 똑같았습니다. 코로나 때도 워낙 소상공인들아 이런 그 국민들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돈을 풀었어요. 엄청난 돈을 풀어서 시장의 유동성이 정말 풍부했습니다. 그 시기에 여러분들 자산시장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면 이게 자산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하면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이 풍부한 유동성 결국에는 일반 그 국민들 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뭐 이런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은 좋은데 한편으로 보면 시간이 흐르고 나면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인플레이션도 생기고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면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궁극에는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자산도 뭐 비트코인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주식, 채권, 부동산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산인데 자산 시장 가격은 오를 수 있다. 그러나 경기가 좋아진다? 그건 아닙니다. 경기가 좋다고 해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코로나 때 경기 좋았던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서울의 그 빌딩값,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또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내년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투자 기회를 잡아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하지만 꼭 강남에 빌딩을 투자하셔야 된다. 이거는 지금부터는 조심하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는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따로 이 시간은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빌딩 투자에 대한 부분도 그 새롭게 정립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주현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빌딩 매매, 임대, 개발 사업, 자산관리 부분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일단 열정적이신 분 그리고 절박하신 분을 저는 좋아합니다.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 이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회사를 만들어보자 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